안녕하세요. 2025 매트랩 대학생 AI 경진대회에 참가한 김재영입니다. 저는 레지넷 50을 활용하여 주어진 MRI 이미지에서 알츠하이머 발병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은 4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목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획득 방법과 전처리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모델을 활용해 전이학습을 시도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완성된 모델의 활용 방안과 후속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약 7%가 이 질환에 해당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서 사고력, 판단력, 언어 능력, 일상생활 능력까지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발병하지만 드물게는 40에서 50대 중년층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나 장소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혼자 하기 어려워지는 등 증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알츠하이머는 인지기능 검사와 함께 MRI나 페트스캔 혹은 뇌척수의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밀로이드 가설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이 효소에 의해 절단되면서 생기는 펩타이드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정상적으로는 뇌에서 제거되지만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는 정상 제거 과정에 문제가 생겨 축적됩니다. 축적된 아밀로이드 베타는 플라크라는 형태로 뇌세포 사이에 쌓이게 됩니다. 이 플라크는 신경세포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결국 신경세포 손상 및 사망을 초래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우 단백질이 원인이 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타우 단백질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 안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로 미세소관이라고 불리는 세포 내 골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세소관은 신경세포 내부에서 물질을 운반하는 관처럼 작동하는데 타우 단백질은 이 미세소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타우가 비정상적으로 변할 때입니다. 특히 과도하게 인산화가 일어나면 타우 단백질은 미세소관과의 결합을 잃고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신경섬유 다발이라는 단백질 뭉치가 신경세포 안에 쌓이게 되며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이 방해받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러한 병적인 타우 단백질의 축적은 알츠하이머병뿐만 아니라 전측두엽 치매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사회에서 치매는 개인과 가족, 사회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가운데 현행의 치매 진단은 전문의 해석에만 의존하여 진단을 하는 데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본 모델은 딥러닝을 통해 뇌 영상의 미세한 구조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기 진단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학습에 사용될 MRI 이미지 데이터는 허깅 페이스에 공개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 로드 후 학습을 하기 위해 4가지의 클래스로 분류했습니다. 정상 상태의 경우 논 디멘티드, 알츠하이머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경도 인지장애는 마일드 디멘티드, 기억력, 인지기능, 언어 판단력 등이 더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고 일상생활에 있어 지속적이고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중등도 상태인 모더레이트 디멘티드, 치매의 가장 심한 단계로서 인지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자신의 이름, 가족, 시간, 장소 등 거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식사와 옷 입기, 목욕과 같은 일상생활이 완전 불가능한 상태인 베리 디멘티드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데이터셋에서 훈련에 사용될 트레인셋과 훈련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발리데이션 셋을 분리하였습니다. 저는 전체 데이터셋의 70%를 트레인셋, 나머지를 발리데이션 셋으로 구성했습니다. 이후에는 훈련 데이터의 다양성을 인위적으로 늘려 모델의 성능과 일관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적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증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X방향으로 무작위로 뒤집고 사전에 설정한 -30에서 +30 픽셀의 범위만큼 X방향으로의 무작위 이동, Y방향으로의 무작위 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훈련에 사용될 사전 학습 모델인 알렉스넷의 입력 레이어의 크기에 맞도록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했습니다. 알렉스넷의 경우 입력 레이어의 채널은 3개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그대로 학습에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력 이미지의 채널을 3개로 변환한 후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모델 학습을 보겠습니다. 매트랩의 딥러닝 툴박스로부터 사전 학습 모델인 알렉스넷을 불러와 전위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옵티마이저는 아담, 배치의 크기는 8, 에포크는 10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의 결과입니다. 검증의 정확도는 32.95%로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로시 커브도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때의 스코어는 0.5로 모델이 주어진 MRI 이미지 데이터를 4가지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을 거의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에는 레지넷 50 모델로 전위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일단 알렉스넷에서 사용된 데이터 증강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해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라디언트의 모멘텀을 고려하는 아담 옵티마이저가 아닌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는 SGDM 옵티마이저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증강도 이전보다 더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의 무작위 뒤집기 -30에서 +30도 범위에서 무작위로 회전을 실시하는 연산 또한 추가했습니다. 레지넷 50 모델로 새롭게 학습한 후 나타낸 어로시 커브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알렉스넷에서와 똑같은 전처리, 오른쪽은 새로운 전처리를 적용 후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새로운 전처리 적용 후 학습했을 때 더 성능이 좋게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모델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전의 단계에서 학습 종료 후 각 신경망의 가중치들을 .mat 파일에 저장한 후 매트랩의 자체 기능인 앱 디자이너에서 로드하여 뇌 MRI 이미지를 입력하면 논 디멘티드, 모더레이트 디멘티드, 마일드 디멘티드, 베리 디멘티드 중 하나로 진단 결과를 출력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가운데는 입력한 뇌 MRI 이미지가 있고 상단에는 모델이 추론한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사전에 분리해둔 데이터셋에서 클래스별로 입력을 한 결과 데이터가 해당하는 클래스를 올바르게 출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기반 모델을 통해 MRI 이미지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도를 분류하는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나 3차원 데이터인 MRI 영상에 반해 이 모델은 2차원 이미지만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 3차원으로 구성된 MRI 영상의 공간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3D CNN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구축해 MRI 영상의 공간 정보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또한 매트랩 앱 디자이너 이외에도 웹서버로 구현하는 방식을 통해 향후 연구기관이나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단을 보조하는 도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